저변킥 할 때 수면 위로 엉덩이가 나와야 한다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나오는 것 같지? 왜 자꾸 저변킥 할 때 다리 사이가 안 모아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저병을 좀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25m만 가도 힘든지 도무지 모르겠어. 많은 분들이 저병을 멋지게 구사하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편하고 우아한 저병을 하기 위해선 힘을 빼며 물을 타는 웨이브와 적합한 킥, 그리고 적절한 킥 타이밍, 이 세 가지가 잘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빠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병을 참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웨이브 킥 타이밍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누구보다도 편하고 효율적인 저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누구보다도 빠르고 편하게 수영할 수 있는 수월프만의 꿀팁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웨이브, 어떤 분들은 저병을 힘으로 한다는 생각을 갖고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병이라는 영법은 물속에서의 가슴 웨이브만으로도 편하고 길게 뻗어 나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흔히 이걸 가슴 누르기라고 하는데요. 이 웨이브 동작이 물속에서 편하고 부드럽게 잘 되어야 저병을 지치지 않고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이 두 분의 영상을 보시면 가슴의 움직임이 거의 없이 팔의 웨이브로만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뻣뻣한 저병은 쉽게 지치고 이 팔의 움직임 자체가 저항이므로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저병킥 할 때 수면 위로 엉덩이가 나오지 않는 분들인데요. 앞으로 편하게 쭉쭉 나아가기 위해선 머리는 고정한 채 가슴을 진행 방향 앞쪽으로 쭉쭉 밀어주며 살짝살짝 눌러주는 저병킥을 하면 엉덩이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꾸 팔에 웨이브를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렷하고 가슴 움직임으로만 앞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해주세요. 팔에 움직임 없이 웨이브 저병킥으로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가슴 움직임이 위에서 아래 방향이 아닌 진행 방향 쪽으로 밀어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연습하셔야 쉽게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킥의 역할은 이 앞으로 가슴을 미는 웨이브를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적은 폭으로만 살짝살짝 눌러 차주어야 합니다. 이게 잘 된다면 이 적은 폭으로 최대한 수면에 가깝고 균일하게 유지하며 나아가는데 신경을 써보세요. 점점 동작이 부드러워지면서 웨이브만으로도 편하게 쭉쭉 나아가는 법을 알게 되십니다. 이 연습할 때 주의할 점은 억지로 웨이브를 주기 위해 팔에 웨이브를 주며 나아가면 안 되고, 너무 깊게 움직임을 주는 것도 아닌 수면 근처를 최대한 유지하며 가슴 웨이브로 살짝 머리와 팔이 미끄러지듯 내려가면서 킥과 함께 진행 방향으로 밀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움직임을 균일하게 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유연한 웨이브 동작으로 나아가는 연습은 옆으로 연습하는 방법과 뒤로 누워서 연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속에서 저항 없이 쭉쭉 편하게 나아가고 싶다면 두 방법을 다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병킥, 방금 배운 웨이브에 더욱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올바른 모양으로 저병 발차기를 차 주어야 하는데요. 엄지발가락을 붙이고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돌고래가 헤엄치듯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로 다리를 살짝 굽혀 발등을 펴고 아래 방향으로 다리를 쭉 펴며 채찍으로 찍어 내리듯 발등으로 물을 눌러 차 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힘있게 눌러 차야 더 잘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릎을 많이 굽혀 저병킥을 힘있게 차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웨이브 동작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면서 저항이 커져 힘들고 더욱 앞으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다리를 굽히는 각도는 120도 정도로서 작게 살짝 눌러 차 나간다는 느낌으로 웨이브를 도와주는 느낌으로만 차야 부드럽게 쭉쭉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작게 눌러 차주는 방법이
익숙해지셨다면 다리 폭을 잘 모아서 차는지 봐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리를 잘 모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벌어져 있어 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발 사이에 킥판을 끼고 저병 발차기를 연습하게 하는데요. 다리 안쪽 힘과 발목의 힘을 길러 다리 사이를 좁게 교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습 방법인데, 상체 움직임이 잘 나오는 분들은 무리 없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 연습을 하다 보면 킥판의 부력으로 인해 잘 눌러 차지지 않아 눌러 차는 힘도 기를 수 있는데요. 평소에도 이런 느낌으로 저병하신다면 물 위에서 둥둥 떠서 나아가는 듯한 편하고 빠른 저병을 구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타이밍. 혹시 저병에서 입수할 때 킥과 출수할 때 킥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상체가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입수하며 허리가 올라오고 추진력을 주기 위해 다리를 살짝 눌러 차면 엉덩이가 나오는데, 이를 입수킥이라고 하고, 물잡기가 끝나고 물을 밀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쭉 대각선으로 곧게 나올 때 추진력을 주는 킥을 출수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입수킥과 출수킥도 적절한 타이밍에 차줘야 저병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저병 고수가 되고 싶다면 꼭 적절한 타이밍에 차주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저병 선수 제임스 가이의 영상을 보면 손이 물속으로 입수했을 때 입수킥을 차며 짧은 글라이딩을 하다가 물잡기 후 다리를 살짝 굽혀 기다렸다가 손이 배 쪽으로 당겨질 때 킥하며 다리와 손을 쭉 펴며 출수할 때도 대각선으로 쭉 나올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으로 저병을 하는데요. 우리는 선수가 아니므로 천천히 이 타이밍을 생각하며 연습하려면 한팔 저병 연습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첫 번째, 오른손 입수할 때 엉덩이 올라오면서 쭉 눌러차기. 두 번째, 오른손 물잡기 끝나고 물을 밀어낼 때 쭉 눌러차기. 세 번째, 잘 된다면 왼손으로 연습하다가 네 번째, 양손으로 연습하면서 이런 순서대로 팔 타이밍에 맞춰 저병 발차기를 연습해 주세요. 어느덧 이렇게 멋지고 우아한 저병을 구사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박자를 빠르게 쪼개서 연습해 주신다면 저병 선수처럼 빠르게 저병도 가능하니 꼭 타이밍 연습 잊지 말아 주세요. 자, 이렇게 저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웨이브, 킥,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는데요. 어려우셨던 분들을 위해 핵심만 콕콕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 웨이브. 가슴의 움직임으로 진행 방향 쪽으로 끌어올리듯 웨이브 하기. 두 번째, 킥. 다리 사이를 모으고 살짝만 굽혀 상체 웨이브를 도와주는 듯한 킥 차기. 세 번째, 타이밍. 손이 입수할 때 입수킥 차며 엉덩이 띄우고 손을 당길 때 출수킥 차며 대각선 방향으로 출수하기입니다. 이 멋진 저병을 시작하기 위해선 상체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병이라는 영법은 상체 움직임이 추진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이 상체 움직임이 중요해요. 특히 저병에서 처음 단계인 물을 잡는 캐치 부분에서 물을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의욕이 앞서서 불필요하게 팔을 넓게 벌려서 잡은 물이 다 새어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질 못하시더라고요. 물 잡을 땐 꼭 어깨 넓이에서 살짝 넓은 정도까지만 벌어지게 해서 팔꿈치를 세워 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잡는 이 하이엘보우로 물을 잡고 밀어야 숨쉬러 올라올 때 미끄러지듯 올라오면서도 쭉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과도하게 위로 올라와서 아리랑 저병 하시는 분들이나 힘없이 상체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서 물을 먹게 되는 분들은 이 연습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니 꼭 다음과 같은 연습을 해주세요. 먼저 입수킥 한번 차고 팔을 대각선 아래로 미끄러지듯 입수한 뒤 살짝 어깨 넓이보다 넓게 팔꿈치를 세우고 손이 팔꿈치보다 아래로 향하게 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모양을 저병 하이엘보 캐치 동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팔꿈치를 안쪽으로 돌려 원위치 후 하이엘보 캐치를 하는
반복 동작을 연습해 주세요. 이 모양을 만들 때 손바닥과 팔 등에 물이 묵직하게 잡히는 느낌이 들도록 천천히 연습해 주세요. 이렇게 팔꿈치를 세워서 하이엘보우로 물을 잡을 수 있게 된다면 저병에서 가장 속도를 낼 수 있는 이 풀 동작을 해야 하는데요. 하이엘보우로 물을 잡았다면 살짝 S자를 그리며 배 아래쪽으로 밀어내며 손바닥이 허벅지까지 터치할 수 있도록 쭉 물을 밀어냅니다. 이렇게 쭉 물을 밀어내는 동작이 저병 팔 동작 중 가장 속도가 나는 부분이므로 이 동작만 반복 연습해야 물을 잘 밀어내서 효과적으로 저병이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저병 고수들은 무조건 연습한다는 스케이트 드릴입니다. 어려워 보이신다고요?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팔을 뻗어 입수킥하고 쭉 미끄러져 가다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캐치와 풀 연속 동작을 하면서 출수킥하면 대각선 방향으로 머리와 상체가 올라올 수 있는데요. 이 상태를 차렷 자세로 버티며 나아가는 게 스케이트 드릴입니다. 물 위를 스케이트처럼 미끄러져 나간다고 해서 스케이트 드릴인데, 이는 저병에서 가장 멈추는 구간인 머리를 드는 곳에서 최소한의 저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저병 속도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연습 방법이므로 저병 기록을 단축하고 싶거나 대각선 방향으로 편하게 쭉 나아가고 싶다면 꼭 연습해야 되는 드릴이므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쭉 나올 수 있다면 하며 입으로 숨을 마시면 되는데요. 숨을 마시러 나올 때도 머리를 수면에 최대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아시다시피 우리의 머리 무게는 7에서 8kg로서 수영할 때 상당한 저항일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 숨이 차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턱과 머리를 들게 되면 살려달라는 아리랑 저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꼭 수면 위에 최대한 머리를 두어 저항을 없애기 위해 목을 앞으로 뺀 상태로 호흡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목을 앞으로 빼서 머리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이동시켜줘야 몸 전체의 체중 이동까지 쉽게 될 수 있으므로 기록 유지와 편한 저병을 하기 위해선 이 점 꼭 기억하고 저병해주세요. 자, 이제 호흡까지 잘 마셨다면 마지막으로 다시 팔을 쭉 펴며 돌려놓는 리커버리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물속에서 팔을 저어 어깨를 다친다거나 물을 끝까지 밀지 못하고 팔꿈치가 올라오는 리커버리를 많이 하시는데요. 딱 봐도 뭔가 폼이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멋진 저병을 하기 위해선 리커버리 연습 꼭 해야겠죠? 리커버리 연습은 집에서 쉽게 누워서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턱을 당기고 등에 힘을 줘서 상체를 살짝 띄운 다음에 손등을 위로 향한 채 나비가 날개짓 하듯 천천히 저병 리커버리를 반복해주세요. 이때의 견갑골을 위로 올려주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요. 잘 모르시겠다면 겨드랑이와 알통을 머리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작의 느낌 그대로 저병할 때 수면 위로 팔이 스친다라는 생각으로 저병 리커버리 해보신다면 지금보다 더 멋진 저병으로 수영 친구분들에게 깜짝 고백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저병 팔동작과 호흡 팁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신경 써서 연습해 주신다면 전보다 나은 저병으로 속도 향상과 편안한 저병이 가능해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보너스로 더욱 빠른 속도의 저병을 원하시는 우리 스월프 구독자님들을 위해 빠른 저병을 할 수 있는 팔 동작 연습법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자유형 발차기 하면서 팔은 저병 동작을 하여 빠른 템포로 저병 팔 동작을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하나 둘 빠른 템포로 팔 각도를 잘 유지한 채 빠른 저병 스트로크 연습을 해주세요. 주의할 점은 뒤에서 제가 설명한 팔 동작 자세가 잘 나온 뒤에야 연습해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세요. 이 연습 방법은 엄청 힘든 동작이므로 왠지
젖산 쌓이고 싶거나 화나는 날엔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디테일한 저병 팔동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부분만 연습하시더라도 우리 동네에서 가장 빠르고 멋진 저병을 구사하실 수 있는 구독자님들로 다시 태어나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려우셨던 분들을 위해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캐치, 손보다 팔꿈치를 높게 해서 손바닥과 팔 등으로 많은 양의 물을 잡기. 두 번째 풀, S자로 물을 당기며 상체가 대각선으로 나올 수 있도록 스케이트 드릴 연습하기. 세 번째 호흡, 목을 앞으로 뺀 상태로 수면에 최대한 유지하며 숨을 마시기. 네 번째 리커버리, 손등을 위로 한 채 나비가 날개짓 하듯 겨드랑이와 알통을 머리 앞쪽으로 던지기입니다. 수영을 시작하시는 수린이분들은 분명 상급자 라인에서 멋지게 저병을 펼쳐 보이는 것을 분명 상상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스월프가 그 꿈을 이뤄드릴 수 있게 연습만 하면 수영장 인싸가 될 수 있는 멋진 저병킥 연습 방법을 알기 쉽게 4단계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저병킥 연습 방법은 돌핀킥과도 유사하니 배워두시면 일석이조로 상당히 유용하실 거예요. 자, 그럼 1단계 발등으로 엉덩이 올라오기 지상훈련. 저병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지상에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몸을 쭉 편 스트림라인 모양으로 바닥에 눕고 다리를 모아서 자유형 발차기와 마찬가지로 양쪽 엄지발가락에 닿게 붙이고 발등 쪽에 킥판이나 베개를 깔아줍니다. 준비가 다 되셨다면 다리 모양을 유지하며 무릎만 살짝 접어 발등으로 눌러 차줍니다. 이때 엉덩이와 허벅지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힘이 들어갑니다. 이 연습을 하게 되시면 저병킥을 할 때 힘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리를 찰 때 벌어지지는 않는지,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상 훈련이므로 꼭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2단계에 데크를 잡고 입수킥과 출수킥. 다음은 데크를 잡고 물속에서 입수킥과 출수킥을 해볼 건데요. 왜 굳이 입수킥과 출수킥을 나누냐 하신다면, 입수킥과 출수킥이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수킥은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과 물속으로 빠르게 들어가려는 성질이 있는 반면, 출수킥은 몸의 균형과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인데,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엉덩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입수킥과 출수킥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수영장 위에서 수친분들이 저병킥을 잘 하고 있나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고, 잘 못하면 혼내는 용도로 쓰시면, 이 입수킥과 출수킥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을 굽혀 찰 때 45도 정도만 굽히며 허벅지의 힘과 함께 발등으로 눌러 차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릎의 각도가 너무 좁으면 발차기의 추진력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엉덩이가 올라오지 않고 상체의 웨이브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 무릎의 각도가 너무 넓으면 무릎 아래로만 끊어차기 때문에 입수킥에서 출수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힘만 잔뜩 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니 참고하세요. 다리를 45도 각도로 올리고 발등으로 꾹 눌러 차주었다면 엉덩이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엉덩이를 다시 가라앉힌다는 느낌으로 내려주시면 뻗은 다리와 발 뒤꿈치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발등으로 눌러 차는 것이 출수킥입니다. 출수킥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다리가 완전히 펴지게끔 끝까지 밀어차지 못하시더라고요. 꼭 끝까지 밀어차야 다시 엉덩이도 올라오고 동작이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니 꼭 기억해 주세요. 3단계 킥판을 잡고 저병킥 차기. 이제 킥판을 잡고 웨이브를 조금씩 타면서 저병킥을 해볼 차례인데요. 킥판을 잡고 연습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출수킥을 찰 때 몸의 무게 중심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향이 아닌 킥판을 앞으로 쭉쭉 멀리 보내기 위한 킥과 웨이브를 연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웨이브를 크게 하기보단 저병킥의 추진력을 상체에서부터 킥판까지 웨이브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연습하시고, 빠르게 차지 말고 천천히 하나 둘 구호를 넣어가며 일정한 리듬으로 차야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쭉쭉 나아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4단계 차려 자세에서 웨이브 하기. 자, 이제 킥판을 빼고 차려 자세에서 웨이브를 하실 건데, 여기에서부터는 초급자분들이나 중급자분들은 물을 먹고 힘들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세요. 수면에 몸을 띄운 스트림 라인 자세에서 차려 자세로 허벅지에 손을 모으고 입수킥을 차면서 머리가 입수하게 됩니다. 인사하듯 머리를 숙이고 공이 가슴에서부터 배, 엉덩이, 무릎, 발 쪽까지 지나가는 듯한 웨이브를 타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수킥 타이밍에 출수킥을 해주면서 숨을 쉬어주시고, 또 다시 입수킥으로 머리에서부터 들어가면서 반복해서 웨이브 드릴 연습을 해주세요. 이게 잘 되신다면 웨이브 실력은 물론 머리가 들어가는 깊이로 저병의 깊이를 조절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깊이는 대략 20cm 정도 내려가시면 되는데, 사람마다 신체 구조가 다르므로 연습하시면서 좀 더 쭉쭉 나아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깊이만큼 조절해 가면서 저병 드릴 연습을 해주세요. 깊은 저병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저병이나 얕은 저병으로 힘없는 저병이 아닌 우아하고 효율적인 저병을 하실 수 있으니 스월프만의 꿀팁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은 저병킥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돌고래처럼 웨이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병이라는 영법은 흥미롭게도 돌고래의 발차기에 나비 모양의 손동작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멋진 저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킥, 웨이브, 스트로크, 타이밍 모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빠르고 우아하게 나아갈 수 있으니 꼭 제가 말씀드린 4단계를 반복 숙달하여 연습해주세요. 각 단계별 저병킥 포인트만 정리하자면, 1단계 다리를 모아서 발등으로 눌러 차서 엉덩이가 올라오게 하기. 2단계 다리를 45도로 굽혀 엉덩이가 올라오게 하고 발등을 끝까지 찼다면 엉덩이를 내려 다리가 수면 위에 떠올랐을 때 다리를 굽혀 다시 발등으로 끝까지 눌러 차기. 3단계 입수킥 차며 킥판을 멀리 밀어주듯 힘의 방향을 앞쪽으로 주며 차기. 4단계 입수킥을 차며 공이 가슴에서부터 배, 엉덩이, 무릎, 발 쪽으로 지나가는 듯한 웨이브를 하며 나아가고 머리로 입수 깊이 조절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저병의 황제 펠프스가 될 수 있도록 저병 팔동작과 저병 타이밍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단계 지상훈련. 준비 자세는 양팔을 어깨 넓이 정도로 앞으로 나란히 한 자세이고 머리는 숙여줍니다. 하나, 팔꿈치를 세워 물을 캐치합니다. 물을 안듯이 모아주는데요. 이때 빠르게 모아주는 게 아닌 천천히 모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둘, 이 모아준 물을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이 동작은 피니쉬라는 동작인데 저병에서 가장 많은 추진력이 발생되는 부분이라 최대한 빠르고 힘있게 밀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등 뒤까지 힘있게 피니쉬해 주었다면, 세 번째, 견갑골을 이용하여 나비가 날개짓 하듯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펼쳐지듯이 리커버리 합니다. 이 펼쳐진 팔은 귀 뒷부분까지 앞으로 나란히 원위치하여 리커버리 해주신다면 저병 팔동작은 완성이 됩니다. 이 지상훈련을 하게 되면 어디서 천천히 팔 동작을 해야 하고 어디서 빠르게 밀어야 하는지 힘과 속도의 분배가 가능해지고, 피니쉬 후 리커버리 할 때 물속에서 저항을 받아 어깨를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견갑골을 사용하여 물의 저항을 받지 않게 연습하는 동작이므로 꼭 초중급자분들은 5번 이상 동작 반복해보시고 강습이나 자유수영 해보세요.
보다 편하고 자연스러운 팔 동작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2단계 데크 위에서 상체만 담그고 접영하기. 여기에서는 상체 전체적인 움직임을 단계적으로 연습해 볼 건데요. 하나, 양팔을 앞으로 쭉 편 상태에 스트림 라인을 만들고, 둘, 가슴을 누르며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손을 바깥으로 향하게 밀어줍니다. 이 두 번째 동작에서 주의할 점은 가슴을 밑으로 누른다는 느낌이 아닌 머리 앞쪽 방향으로 가슴을 민다는 느낌이어야 하고, 손을 바깥으로 과도하게 벌린다는 생각보단 가슴을 밀면서 손바닥을 살짝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견갑골을 모이도록 합니다. 이 동작은 보통 가슴 누르기라고 말하는 동작인데 초중급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특히 더 반복해서 연습해주세요. 셋, 바깥쪽으로 뻗은 손을 안쪽으로 잡아주면서 전완근과 함께 물을 천천히 가슴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이때 확실히 전보다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되는 중요 포인트는 몸 안쪽 방향으로 손이 들어와 물을 잡아 모아주고 있는지, 손이 먼저 물을 잡고 다음 순서로 전완근으로 물을 모아주고 있는지 천천히 확인하면서 동작을 따라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물을 쭉 밀어주는 피니시 동작인데요. 힘을 쓰기 위해 코로 숨을 천천히 내뿜으면서 몸 뒤쪽 방향으로 쭉 물을 밀어내어 추진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때 데크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게 다리를 잘 고정해주세요. 팔을 데크까지 밀어냈다면 자연스럽게 추진력에 의해 머리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입으로 숨을 마시고 새끼손가락부터 손과 팔을 편 상태로 물속에서 나오고 나비가 날개짓 하듯 옆으로 손을 이동시키는 동시에 머리를 다시 물속으로 집어넣으면서 손이 물속을 따라 들어가는 리커버리로 접영 팔동작 사이클 완성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손이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호흡이 끝나서 머리가 먼저 물속으로 입수하여야 되고, 리커버리 할 때 최대한 물의 저항을 받지 않게 어깨와 팔이 나온 상태에서 돌려 놓아 주어야 보다 편하고 우아한 접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연습까지 끝나셨다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접영 타이밍을 연습해 볼 차례인데요. 접영 타이밍 연습에는 한 팔 접영만큼 괜찮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팔 접영은 동작이 잘 안되는 초급자, 중급자분들에게는 엄청난 체력 소모가 되므로 조금 수월하게 자유형처럼 할 수 있는 한팔 접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팔과 다리를 쭉 편 스트림 라인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입수킥을 하며 물속 아래로 인사하듯 쭉 내려갑니다. 다음에 바로 가슴을 밀듯이 펴며 손을 바깥쪽으로 미는 아웃 스윕을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아래 방향으로 깊이 입수하면 안되고, 또 너무 얇게 입수하는 것도 아닌 대각선 방향으로 입수하면 되는데요. 사람마다 신체 구조가 달라서 정확한 깊이를 생각하여 입수하는 것보단 입수킥하며 입수할 때 엉덩이가 살짝 나오는 정도의 움직임이면 적당한 깊이로 입수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글라이딩 하며 가슴 누르기와 아웃 스윕을 유지하면서 몸이 위로 뜨는 타이밍이 나오면 손을 2인 스윕 동작으로 바꿔서 오른팔 팔꿈치를 구부려 캐치하는 동시에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려 출수킥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접영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출수킥을 먼저 차고 물을 잡기를 하려고 한다던가 출수킥과 동시에 물잡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캐치 동작이 완벽하게 끝난 후 강하게 풀 동작하는 순간에서 출수킥을 해보세요. 이 타이밍은 출수할 때도 추진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타이밍 연습 방법이고, 수영 선수들도 자주 하는 연습법이므로 수월푸만의 꿀팁 꼭 반복해서 연습해주세요. 풀 동작과 출수킥으로 쭉 뻗고 있던 왼팔과 몸이 수면 위로 띄워지게 되는데, 수면 부분까지 올라오면 살짝 롤링하여 측면 호흡을 해줍니다. 이 동작에서도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데요. 일부러 출수를 하기 위해 머리를 미리 들면서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힘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면서 부하가 걸려 속도가 멈춰버리게 되니 미리 머리를 들지 말고 풀 동작과 출수킥이 끝나면서 수면 위에 몸이 자연스럽게 띄워졌을 때
살짝 호흡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대각선 방향으로 출수해야 쭉쭉 나아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제 오른팔만 리커버리 하면 되는데, 오른팔이 리커버리가 되기 전 머리가 물속으로 먼저 들어가고 다음 오른팔이 따라 들어가면서 물속 아래로 인사하듯 쭉 입수하면서 입수킥을 하면 저병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스월프가 추천해드린 저병 연습 방법 어떠셨나요? 점점 펠프스처럼 멋있는 저병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팔 저병으로 웨이브 느낌과 스트로크, 타이밍, 호흡, 킥의 느낌을 숙달해서 연습해 주시고, 익숙하게 되시면 주로 하던 방향이 아닌 왼쪽이나 오른쪽 방향으로도 한팔 저병을 해보면서 완벽하게 연습해 줍니다. 이 한팔 저병이 잘 되면 양팔 저병은 자연스럽게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의 동작이 잘 나오게 되시면 저병 좀 한다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고 수영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며 행복한 저병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행복한 저병을 하기 위한 포인트를 정리해 본다면, 1단계 지상훈련, 캐치 동작은 천천히, 피니쉬 동작은 힘있고 빠르게. 2단계 데크 위에서 상체 저병, 가슴 누르기는 가슴 앞쪽으로 민다는 느낌이어야 하고 견갑골도 자연스럽게 미는 느낌이어야 한다. 3단계 한팔 저병 연습, 입수할 땐 엉덩이가 살짝 나오는 깊이 정도로 하고 캐치 후 풀 동작, 타이밍의 출수킥 차기입니다. 저병은 특히 운동량이 많고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가 잘 연결되어야 편하고 쭉쭉 잘 나가는 영법이니만큼 더 많이 영상 반복해서 보시고 연습해서 멋진 펠프스 같은 저병 꿈꿔보자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댓글로 궁금하시거나 수영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영상 만드는데 참고할 테니까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수영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우아하고 효율적인 수영을 위하여 스월프였습니다. 오늘도 출수!